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윤지입니다. 최근 철근 누락 사태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를 한 이후에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완료하고 민간의 준공 및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점검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해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건물을 특수 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상세 설계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로 이 시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상담창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상담, 문자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다양한 소식도 받으실 수 있고 상담도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끝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어와 주세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 상담 편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JYP 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상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3보 2단지 아파트 40평형 보유 중인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만약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한다면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좀 매도하고 갈아타고 싶으신 심정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 덕양구 행신동 지역도 지금 무원마을도 지금 방송에서 제가 몇 번을 거론을 해드렸는데 일단 40평을 지금 거주를 하시면서 좀 더 갈아타기에 대한 걸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자금이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이 돈에 대한 어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가 지금 여기 부영 1단지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 경의중앙선 그 행신역 그리고 광매역이 지금 인근에 지금 도보로 지금 이용할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주변에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서해선의 지금 능곡역 그리고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의 능곡
재개발 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서해선과 지금 위쪽으로 보게 되면 GTX A 노선의 대곡역까지 현재 지금 주변 그 아파트 주변에 좀 원거리긴 하지만 일단 간접적인 개발 호재가 좀 어느 정도는 지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그 본 물건에 있어서 지금 아까 지금 우측으로는 지금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가 들어가는 어떤 대단지 신도시계까지 잡혀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다라고 지리적인 어떤 특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 아파트에서 개별적인 특성을 들어가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원마을 2단지 3부 아파트로서 지금 330세대, 지금 94년도 준공 완료로서 30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43.8%, 건폐율 같은 경우는 22%로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본 아파트가 30년차가 지금 횟수를 지금 올해 찍고 넘어가지만은 이 지금 액면으로 보이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직접적인 호재에 있어서 어떤 재건축까지 가기에는 지금 사업성에도 물음표가 그려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자, 평형대를 보게 되면 31평과 39평이 있는데요. 39평이 한 240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40평대 아파트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3년간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평균 실거래가 1개월 평균 기준으로 지금 6억 3천만 원이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나와 있고요. 최고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8월경에 지금 7억 3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는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하락해 있는 그 가격적인 특징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 본 아파트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호재가 30년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호재로서의 어떤 그 호재를 누리기에는 좀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주변에 교통 호재가 있지만은 좀 거리가 좀 원거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본 가격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 기간 현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약보합세가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갈아타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금만 마련된다고 하면, 자금이 충분하다고 하게 되면은 괜찮겠지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본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을 가지고 이전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평형대를 39평에서 다운사이징해서 옮겨야 될 거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겠고요. 네. 자금을 고려해서 현재 지금 행신동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갈아타기 할 지역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본 3기 신도시 다운사이징을 해서 3기 신도시 이를 넘어서 지나서 신축을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다운사이징의 향동지구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향동지구를. 또한 구축에 있어서 서울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신축은 향동, 두 번째 구축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진입을 할 경우에 증산동과 그리고 북가자동 쪽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다운사이징 했을 때 지금 매도가와 어느 정도의 비슷한 금액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40평형대다 보니까 다운사이징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호재는 이쪽 지역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간접적으로 근처에 있는 신도시의 호재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조금 더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투자적인 가치를 올리고 싶다 하신다면 두 가지의 지역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신축을 원하신다면 향동지구
쪽으로, 그렇지 않고 서울 쪽으로 진입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증산동과 북가자역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 작전동입니다. 작전역 앞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거주하고 있고요. 한 채는 임대 중입니다. 현금 2억 원 보유 중인데 서울에 갭 투자할지 한 채 매도하고 돈을 합쳐서 서울로 투자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작전역 바로 앞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신데 이걸 합쳐서 서울로 갈지 말지 고민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는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지금 그 임대를 지금 드리고 임대 상황으로 지금 진행하시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거기다가 지금 2억의 현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질문 내용을 봤을 때 그대로 두 채를 보유를 하고 2억만 가지고 서울에 갭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이 2억과 합쳐서 둘 중에 거주하지 않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해서 이 지금 매도를 한 금액을 합쳐서 서울로 진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가 맞고요. 두 번째가 맞고 현재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서울 지역에 갭 투자를 하려고 하실 시에는 서울 외곽 지역의 낡은 아파트, 좀 그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 정도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좀 금액이 좀 부족하고요. 또한 지금 그렇지 않고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에다가 지금 갭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호불호가 갈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한 지역에 내가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면서 한 채를 매수를 하긴 하지만 그 매수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가 이득을 보고 분명히 갈아타기 전략을 분명히 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지금 작전역 인근에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보유하고 2억 원과 그리고 한 채를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 지금 금액을 확보시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전세를 안고 서울의 뭐 메인 지역은 아니지만 한 9억 정도, 9억 이하 정도의 아파트를 투자는 가능할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그 첫 번째 그 질문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 작전역 계양구입니다. 계양구. 자, 위쪽에 지금 계양구청이 있는 이 지역 계양지구입니다. 계양지구. 푸른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노후계획도시예요. 노후계획도시. 지금 정부에서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를 뭐 용적률을 높여서 새로 지금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 하나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지역. 1기 신도시 중동입니다. 중동입니다. 또한 지금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위에 지금 이 라인으로 지금 쳐져 있는 이 지역이 계양 3기 신도시고요. 바로 아래쪽이 3기 신도시 대장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3기 신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서울에서 가장 인근에 잡혀 있는 수도권에 지어지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목적 또한 앞으로의 어떤 실수요자 분이라 하더라도 3기 신도시에 직접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3기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매도를 하시고 한 채를 매도를 하시고 매수 물건을 물색을 하신 후에 꼭 어떤 물건에 그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상담을 받으시고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작전동에 정확히 어떤 아파트인지에 대해서 상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상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대표님의 의견으로는 한 채를 매도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현금과 합쳐서 서울 쪽으로 가능하면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바로 근처에 있는 3기 신도시 쪽으로 투자해 보시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자 상담 내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상담 남깁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 대림아파트 28평을 2020년 3월에 매수해서 증여했습니다. 주변에 재개발 신축 입주가 많아서 그런지 가격이 안 오르네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인천 사연인데요. 이번에는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쪽의 아파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상담에서 계양구 작전역 쪽에 지금 했고요. 말씀을 드렸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별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죠. 일단 부평구와 지금 계양구에 지금 질문이 같이 들어왔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천청 재개발 지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10,000세대가 넘게 대규모로 개발이 된다. 그리고 청천 2와 3은 지금 올해 입주 세대가 한 6,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인지하시고선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2020년도 3월에 매수하셨어요. 3월에. 그 3월이라는 시점이 2020년도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를 하신 건데 과연 지금 현재 가격적인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물량이 많다고 했는데 입주 물량 한번 볼 거예요.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주 물량을 인천광역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 내용을 좀 따라서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에 있어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평구가 보겠습니다. 부평구 그리고 2023년도 이후 올해 이후부터 봤을 때 현재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청천지구 같은 경우에 10,000세대가 넘게 6,000세대가 넘게 지금 입주 물량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2023년도에 그 외에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9,000세대 10,000세대가 못 미치는 9,000세대 지금 9,000세대 정도가 올해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지금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은 불가피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럼 아파트의 개발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인천 1호선 그리고 7호선 부평구청역의 인근에 있고 지금 보시는 대로 89년도 1470세대로서 89년도 35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30년이 넘게 되게 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는 226%,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16%로 형성이 지금 되어 있고요.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20평, 28평, 30평이 있고 28평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2020년도 3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가격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3억 700이 나오고요. 3억 700이 나오고 2020년도 볼까요? 한번 내려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억대 후반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자, 4월 정도 2020년도 3월의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억대 중후반부터 3억대 초반까지 매수를 하셨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지금 그렇다고 하면 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약간 아니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금액대가 회귀되어 있는 지금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우리 KB국민은행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림 아파트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28평 92제곱미터가 KB 시세로 3억 2천이 나오고요. 최근 실거래가가 3억 7백이 그대로 지금 현재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KB 시세는 3억 2천, 상위 평균가가 3억 3,500, 하위 평균가가 3억 500이지만 실거래가는 지금 3억 700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호가는 매물이 어느 정도 가격에 나오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매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매물을 봤을 때 평형 면적을 92제곱미터로 가고요. 저장을 눌렀을 때, 자, 보시는 대로 3억 2천, 3억 5천, 3억 3천, 지금 3억대 초중반, 2억대도 지금 물건이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금액이 아직 호가까지도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모양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리 불안에다가 전세가 그리고 하락 등, 그리고 투자 수요, 이번에 지금 7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봤을 때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출구를 열어줬지만 다주택자들에 있어서 양도세 어떤 중과 폐지 등 이런 내용들 다 빠졌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일단은 현 시장에 있어서 현 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건들지 않아도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의 내용 자체는 다 빠진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처음 그 상담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금액적으로 다시 급등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당분간 이 금액대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될 텐데,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이 아직까지 뒷받침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가 한 번 더 반전을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직접적인, 아까 전에 제가 건폐율도 보고 말씀드렸고 35년 지금 그 내용 연수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에 있어서의 어떤 진행 가능성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 보여지고요. 파악을 했을 때 직접적인 호재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직접적인 호재에 있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하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아쉽지만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근처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아파트는 아무래도 30년이 넘은 아파트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재건축의 호재가 없다면 매도 후에 다른 곳으로 한번 갈아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사항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0년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낸 부가현 3구역 조합원 14차입니다. 2년 6개월 거주 중인데요. 갈아탈 지역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로 살다가 임대 끝날 때 자금을 합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과 현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딱 와닿네요. 상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합원 분이시라고 하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전략 한번 자세히 짜주시죠. 그러니까 부가현 3구역에 대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많이 지금 이제 7부 능선을 통과한 것 같은데 이제 갈아타기, 좀 더 나은 지역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과 근데 지금 2020년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를 지금 현재 지금 그 부가현 3구역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네. 거주하는 집을 임대사업자 등록은 뭐 안 되고요. 그럼 네. 추가적으로 다른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집에 그 추가적인 어떤 주택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서는 월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물건까지 다 매도하고 이 물건 부가현도 매도해가지고 합쳐서 똘똘한 걸로 가게 되면 월세 없이 현금과 연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본인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해가 됐고요. 질문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부가현 3구역을 갈아타느냐, 3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를 하고 갈아타느냐, 아니면 현재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부가현 3구역 입주권과 플러스해서 아예 다 매도하고 똘똘한 거로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거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월세를 포기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월세 수익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포기하고 자본이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부가현 뉴타운에 대해서 일단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도를 봤을 때 부가현 뉴타운 지금 봤을 때 위쪽에 힐스테이트 신촌이 부가현 1-1구역이고요. 그리고 프루지오가 1-2구역. 그리고 이편한 세상이 1-3구역입니다. 모두 지금 입주가 돼서 개발이 지금 다 된 곳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부가현 뉴타운 중에 현재 지금 부가현 제2정비 척진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사업시행 인가 단계고요. 현재 지금 3구역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3구역 거주하고 계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디게 오다가 변경고시하면서 최근에 건축 심의가 통과됐어요.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 인가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얘기고요. 바로 이제 관처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처분 인가로. 그래서 지금 그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의 진행 단계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그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 10,000세대가 돼요. 10,000세대, 10,000세대가 좀 넘는데 그 중에 다 개발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940세대, 뭐 1000몇 세대 이렇게 되지만 지금 재개발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2,300세대가 되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가현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단지가 부가현 3구역입니다. 거의 4,700세대입니다. 4,700세대. 일단은 지금 강북 지역에서 단지로만 따졌을 때 한남 3구역보다 더 한남 3구역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지가 가장 큰 지역이 현재 지금 부가현 3구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3구역에 있어서 뭐 더 좋은 지역도 있겠지만은 또 자금이 문제고요. 또 이 지역에 있어서 너무 더디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다림에 있어서의 어떤 지침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북3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우리 시청자분께서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연령대고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월세 수익에 대해서는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부동산의 질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삶의 질이고요. 또한 똘똘한 한 채보다는 여유 있고 똘똘한 삶에 집중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좀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부가현 3 그리고 임대주택의 월세 수익을 유지하시고요. 추후에 부가현 3에 대해서 꼭 매도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신다고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게 되면 추후에는 제가 어떤 지금 방송 상담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번 대면 상담할 수 있는 한번 길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대표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파이프라인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월세 수익과 그리고 연금과 현금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한 가지를 포기하기가 참 아쉬울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해주시면서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정말 많고요. 미래 가치가 정말 기대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유하시기를 권해주시면서 추후에 정말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신다면 다시 한번 상담 주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곳인데요. 저는 새 아파트에 살자고 하는데 남편은 팔고 이사 가자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개발 얘기 계속 나오네요. 지금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통 하시는 게 지금 좋을까요? 질문에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들이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망, 특히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내용과 특히 우리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보고 남편분께서는 나가자.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신작 아내분께서는 기다리시고 기다렸다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인데, 일단 제 의견은 참고사항이니까 참고사항을 한번 하셨으면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중화역입니다. 이 지역도 제가 이쪽에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리버센 SK 아파트,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을 해서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일대의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예시가 나왔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단독주택을 가지고 가느냐, 매도하느냐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먼저 판단하고요. 그 판단한 가지고 그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이 주변에 어느 정도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까를 한번 따져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추후에 대지 지분을 봐야 되겠지만 추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비례율을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이제 기다림의 어떤 인내의 시간까지 포함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부등호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어떤 방향이 틀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위치는 중화역과 상북역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자, 대지 지분이 38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이 28평, 75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단독주택입니다.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47년, 48년 된 단독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층짜리 주택이네요. 자, 봤을 때 주변에 지금 일단은 건물에 대한 거는 크게 지금 어떤 가치를 따지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토지에 대해서 봤을 때 주변의 인근에 지금 평당 지금 매도했던 주변 인근의 유사 사례가 2,400에서 600 정도 평당. 자, 2,400, 2,500 정도를 38평에다가 곱한다고 하게 되면 과연 10억 정도입니다. 1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해서 10억 이상을 받아서 매도를 한다 치면 위쪽에 지금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이 분양가가 9억대 후반이었어요. 9평이. 요 정도 하나 매수할 수 있는 금액적으로 뭐 더 받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남겨놓고 가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치가 좀 매겨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물을 보고 싶지만은 일단은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건물 보기는 안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재개발이 지정이 됐길래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가져가야 되고 우리 남편분께서는 팔아버리자 임자 나타나면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는 부가현이고요.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중화역과 상봉역 사이의 공공재개발 1차 중화동 122 일대라고 나오는 요 안에 우리 시청자분의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1차는 2021년도 3월 달에 후보지가 발표됐죠. 2021년도 3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고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오늘이 지금 8월 4일이니까 보름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나왔길래 어떻게 나왔냐면 이 지금 중화동 122번지 일대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역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뭘로? 이름도 변경시켰어요. 중화 5구역으로. 중화 5구역. 이제 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재개발 지역의 명칭은 구역 지정이 완료됐고 중화 5구역입니다. 최고 35층 아파트가 들어가고요. 세대수는 임대주택 포함해서 1600세대, 1610세대가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로 자리 탈바꿈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실거래가, 주변에 지금 거래되어 있는 주변 유사거래를 봤을 때 한 10억에서 15억 사이를 지금 받을 수 있다고 치면 위쪽에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추후에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10억 정도의 매수를 하겠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가치가 매겨지고 현재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38평입니다. 38평. 이 38평을 지루하시겠지만 더디겠지만 인내를 가지고 가져가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 매도해서 가져가지는 가치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분의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아내분의 의견에 저희 대표님께서 한 표를 들어주셨으니까요. 남편분께서 이 내용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고의 시간은 있겠지만 인고의 끝은 참 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세대수도 참 많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중랑구로 또 한번 떠나보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99-41번지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거의 비슷한 동네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쪽은 전망이 어떨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같은 지역을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신기하네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네. 들어왔어요. 아까 전에 인천 계양구하고 그러니까요. 부평구도 불과 몇 분 차이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네. 좀 신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브리핑 말씀드린 상담하기 좀 더 편하고요. 자, 중화동에 있는 아까 전에는 이제 재개발 공공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단독주택이었고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인데 좀 전에 전 상담에서는 지금 공공재개발 중화 5구역에 지금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본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중랑역에서 인근의 거리가 있으면서 위쪽에 지금 위치를 지금 찍어본다고 하게 되면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자, 위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센 SK뷰 아파트가 지금 재정비 촉진지 1구역으로서 지금 분양까지 완료됐고요. 아래쪽에 가로주택, 그리고 중화 3구역,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3080 도심 공공 4차 중랑역 인근도 지금 후보지로 되어 있고 주변에 지금 세광 한이 아파트 타운의 가로주택도 진행되는 주변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들이 많지만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좀 위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에 볼까요? 자, 중랑역 위쪽에 위치해 있죠.
자, 한동연립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1975년도 47, 8년도 됐고요. 12세대입니다. 2층 건물이고요. 자, 분양 면적 13평, 전용 면적 12평. 옛날에 4, 50년 지어졌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 면적이나 전용 면적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가격대는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2021년도가 마지막 찍혀 있는데 거의 뭐 지금 전세나 월세나 지금 봤을 때 최근에 1억 5천 돼 있지만은 지금 거래로가에서는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토지 한번 볼까요? 자, 120평이고요. 토지가 120평을 약 12세대로 나눈다고 하게 되면 한 세대당 약 10평 정도. 10평 정도. 대지 지분은 약 10평 정도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후도 한번 볼까요? 노후도. 자, 확대를 시키면 노후도가 나오죠. 자, 위쪽으로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었고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보신 대로 공공복합 들어가는 지금 후보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색상으로 봤을 때 거의 뭐 대동소이하거나 좀 더 진하죠. 좀 더 진하다는 건 뭐냐면 더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는 충족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다른 어떤 정비사업 후보지나 진행되는 지역에 배제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의 이 다세대가 바로 정비사업을 후보지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바로 개발 이슈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미정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후보지로 선택되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좀 합심을 해서 초기 정비사업, 뭐 동의서 진구 등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지역의 가치, 내 물건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하는 단계다. 먼저 선행돼야 될 일들을 먼저 하시는 게 그 다세대를 가져가시는 자산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참 주변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내 다세대 주택도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기다리시기보다는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시기를 권해 주셨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다던가 이런 행동을 먼저 해주신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여러 번 실패하다 보니 늘 걱정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행정타운 위버하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인데요. 민간 임대주택을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제일 초반에 부동산으로 여러 번 실패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좀 상담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 상담 잘 부탁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네.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는데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 민간 임대주택. 자, 용인 삼가동입니다. 삼가동 행정타운 위버하임이라고. 자, 이 내용을 저희도 이제 저희 어떤 지인이나 저 상담 내용으로 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계약금 5천. 자, 그리고 10년 살아보고 10년 전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는 내 집 마련의 기회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뉴스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좋죠. 5천만 원 계약금에 10년 살아보고 10년 전 가격으로 확정 분양가 해서 10년 전에 내 집으로 한다. 솔깃하죠. 좋죠. 자, 분양이 아니고요.
발기인 모집입니다. 자, 이 물건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분양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기인 초기 단계입니다. 발기인이 뭔지 모르시죠? 그 내용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 지금 본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에버라인 상가역이 있고요. 상가역에서 한 400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두산 위브 1, 2, 3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3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아파트가 올라간 지역 그 토지의 용도를 본다고 하게 되면 여기 제2종입니다. 제2종. 지금 현재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가 들어갈 토지 같은 경우는 아직 1종입니다. 제1종. 제1종에는 아파트가 못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1종을 제2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을 넣어서 종상향을 시켜야 됩니다. 종상향을 시켜야지 아파트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또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뭐 아파트를 못 진다고 하지? 아니, 제2종으로 변경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집가, 분양가가 아니 모집가, 전매 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뭐 세금도 안 내죠. 보유세도.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장점이 많다는 거는 단점도 있겠죠. 단점. 리스크. 리스크에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토지의 확보. 자, 토지 확보. 동의서를 80% 이상 얻었다는 거는 동의서를 얻은 겁니다. 모집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모집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지역주택조합, 갑자기 이제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하다가 지역주택 아파트를 얘기하잖아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모집인을 모집하려면 토지에 대한 50%가 확보되어 있어요. 동의서가. 그리고 사업 승인 인가를 받으려면 95%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80%만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 20%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민간임대주택의 틀을 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토지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종상향을 시켜야 되죠. 종상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종상향을 시키는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게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방식을 띠고 있지만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의 모집인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장점도 있대 단점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 시청자분께서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민간 임대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임대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실패를 참 많이 하셔서 좀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주택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가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잘 되면 좋지만 투자의 리스크가 워낙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지금 문의를 하신 민간 임대 아파트가
자체가 그 민간 임대라는 탈을 쓴 지역주택조합이나 비슷하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다세대 주택 상담 잘 봤습니다. 이번 10월 말이 세입자 전세 만기인데요. 4억 7천만 원에 살고 있어서 전세 4억 2천만 원에 내놨고 매매는 4억 9천5백만 원에 했습니다. 요즘 매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세로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거 전세로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매매가 요새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 지금 물건을 질문을 하셨어요. 상담을 네. 하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네. 그때는 정확하게 다세대로만 소유한 게 아니라 통으로 가져갈 수도 통소유자인지 기억납니다. 매수 예정자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그분이 다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일단은 피드백을 일단 방송을 보시고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지금 이제 파악해 보니까 일단은 개별 다세대 소유자였습니다. 4층에 소유자셨고 말씀드린 대로 입지 가치 좋았고요. 주변에 GTX 신호선으로는 교통우제 좋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하락이 이 지역 특히 개포동, 양재동 일대 같은 경우에 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렇지만 제가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가 제가 아시는 그 분께서 투자했다가 전세 세입자를 맡을 때 한 5천만 원을 다운시켰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5천만 원 정도를 갭을 내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을 거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잘하셨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방소 세입자 구인에 있어서 구인 중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금액대에 좋은 세입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방송 보시고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피드백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문의드립니다. 과천시 아파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 현재 보유하고 계시대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파트 세 채 모두 다들 알고 계신 아파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3개를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금액대 국평 금액 30평대 금액대를 합친다고 하게 되면 현 시점의 시세로 봤을 때 50억이 넘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내용만 봤을 때는 가져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점은 뭐냐면 과천은 경기도에서 최상급지고요. 강남의 은마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의 메인 이끌어가는 대장주입니다. 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핫하다 보니까 이 일대의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장주로서 자리매김을 계속 하고 있는 아파트들인데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오, 다 좋네. 그렇죠? 다만 개인적인 환경에 의해서 체감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거 다 가져갈까요? 아니면 팔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는 단 하나만이라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아파트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던져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되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환경의 특징이에요. 자, 가치만으로는 모두 가져가는 게 맞지만 우리 지금 시청자 의뢰 주신 시청자분께서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자산관리의 어떤 차원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번 매도를 시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주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을 보시면서 꿈의 아파트들 다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정말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표님과 직접적인 상담이 조금 더 방송 끝난 이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총 9가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을 여기서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콘서트가 저희가 개최가 됩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집통에서 부동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년 반 만에 상승한 부동산, 투자해야 할 곳은 여기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안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과 무료 상담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토마토 빌딩으로 오시면 되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2-2128-3838번으로 편리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모든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상담 보내주시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부동산 관련한 소식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실시간 댓글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편리하게 상담 나눠보시고요. 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프로그램과 관련한 이야기도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가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